부동산 브리핑입니다.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여파로 아파트 청약 시장도 위축된 가운데 경기도 과천지식 정보타운의 아파트 2개 단지 무순위 청약에 9천 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렸습니다. 같은 기간 동시에 무순위 청약을 받은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는 4가구 청약에 4,169명이 신청해 평균 1,04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부동산 시장 위축에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 비율이 서울에선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갭 투자가 고금리에도 여전히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권 아파트 곳곳에서 상가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공사 재개를 눈앞에 두고 상가 소유주들과의 법적 분쟁에 빠진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같이 강남권 주요 재건축 현장마다 아파트 소유주들과 상가 소유주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언젠가부터 드라마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소재가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는 SF 공상 영화에서나 자주 등장했을 법했던 그런 소재인데 최근에는 이 로맨스 드라마에도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바로 타임워프인데요. 이 타임워프의 원래 뜻은 과거나 미래가 현재와 뒤섞여서 나타나는 걸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 드라마들 몇 개가 좀 떠오르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 과거와 미래를 조금 뒤섞어서 현재로 가져올 수 있다면 어느 시점으로 좀 이동하고 싶으신가요? 혹시 머릿속에 부동산 투자, 그때 가서 그 부동산을 좀 사놔야지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나중에 그런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미리미리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고 시작할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16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고요. 문자 조금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날 좋은 가을날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마음속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TJ 인베스트먼트의 김태준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태준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고민들 좀 많이들 갖고 계실 겁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내 부동산에 대한 고민들이 제일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시간 동안 김태준 대표와 함께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다양하게 만나볼 예정이니까요. 고민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16번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 할 거고요. 문자 조금 편하신 분들 위해서 언제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문의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전화 상담 지나가기 앞서서 많은 분들이 정말 요즘 같은 시기에 부동산 고민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전화 상담은 조금 부족하다라는 말씀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하락기에는 더 좀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김태준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1대1 대면 상담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어떤 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지 대표님 좀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의 매수 심리가 많이 꽁꽁 얼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날씨가 더 추워질수록 더 얼어붙을 예정일 것 같은데요. 지금 금리가 그저께 금리 인상도 있었다시피 지금 금리가 높기 때문에 매수 심리가 더 꽁꽁 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금 우리가 갭 투자라는 부분들은 금리하고 상관없이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서울의 갭 투자 지역 특징적인 갭 투자 지역들은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고 들여봐 본다면 이 시점에서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도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낮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높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시장이 될 건데 이런 갭 투자 지역의 요지 지역들을 좀 선점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저렴한
가격이 싼 가격에 실질적으로 매수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볼 수 있는 지역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좀 꼼꼼하게 찾아본다라고 하면 좋은 투자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서울 지역에서는 오히려 이 갭 투자가 더 늘어났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금리와 상관없이 부동산 시장에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최근 같이 좀 하락기에 투자 가치 좋은 부동산을 선점해서 이 갭 투자를 활용하시는 투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정말 이 부동산이 그만큼 가치 있는 부동산인지 선별하는 능력이겠죠. 내가 혼자 하기 조금 어렵다 하신다면 언제나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으로 문의 주시면 1:1 대면 상담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바로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풀어볼까요? 제가 마포 도화동에 단독주택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도 다주택자고 아, 아이도 다주택자인데요. 네. 그 위치를 보고서 괜찮으면은 어, 증여를 좀 할까 네.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까 이렇게 판단을 못해서 전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다주택 상황 그리고 자녀분도 다주택 상황이시고 그러면 우리 부모님 상황은 이 단독주택 외에 하나를 더 가지고 계시는 2주택 상황이신가요? 예, 3주택 상황입니다. 3주택 상황이시고 예, 예. 네, 혹시 저희가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단독주택 주소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네, 마포구 도화동 네. 362에 28호하고 24호 두 필지에 있습니다. 네, 마포 도화동에 362에 28 그리고 24 이렇게 두 개의 필지에 지어진 단독주택 향후 예. 입지가 괜찮다라고 한다면 증여까지 좀 생각한다 말씀 주셨는데 이걸 증여할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한번 하나하나 네. 따져볼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반갑습니다. 도화동에 단독 주택을 가지고 있고 필지가 바로 뒤쪽에는 좀 작은 필지인데 두 필지를 가지고 계시네요. 예, 예. 네, 지금 예. 지적도를 한번 보면 예. 우리가 가진 단독 주택이 예. 단독 주택 블록이 아니라 이 아파트들 사이에 마포 태영 예. 아파트 사이에 끼어 있는 단독 다가구 주택이 뭐 한 대여섯 채 정도 있는 이 지역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지역 같아요. 네, 네. 지금 이 지역에 3주택 상태에서 보유 중이신데 이걸 네. 매도할지 예. 매도를 할지 아니면 자녀분한테 증여할지 고민 중이시라는 거잖아요. 네, 네. 미래 가치가 있으면 증여를 할 것이고 없다라고 하면 지금 매도를 할까 이거 고민이신 거죠? 예. 아까 질문 중에 자녀분도 네. 지금 다주택자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증여받으면 또 추가 주택이 늘어나시는 거네, 자녀분도. 예. 근데도 증여를 하실 계획이세요? 그런데요. 네. 저희 집이 그거 갖고 있는 지도 한 10몇 년 됐었지만은 네. 이게 뒷집도 맹지예요. 뒷집이. 네. 그래서 우리 땅을 받고 출입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 지금 필지 집원 중에 일부를 사용하고 있어요, 뒤에 집에서?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이에요? 예. 어떤 건지 그 부분은 이제 통행료, 그러니까 지료라고 하잖아요. 예, 예. 지료를 이제 청구해서 지료를 받는 방법이 있고, 예. 그걸 경계 측량을 다시 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경계를 정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예, 예. 그거는 뒷집하고 이제 뭐 너무 강하게 했을 때는 또 이웃 간에 또 다툼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지료 청구라든지 아니면 경계 측량을 해서 그 부분을 다시 경계를 한다든지 이 부분은 조금 협의를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 합해서 져야지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몇 평이에요? 저희 집만 저 두 필지가 42평입니다. 42평. 예. 지금 필지가 또 정형화된 필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뒤에 약간 언덕이라서 레벨 차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서울에 이렇게 보는데 서울의 단독 다가구 주택이 가격이 많이 상승했잖아요. 예. 이 상승한 이유는
투자자가 접근을 해서 상승한 게 아니고요. 예. 건축업자들, 그러니까 빌라를 짓는 사람들이 빌라를 지으면서 예. 가격이 많이 상승했어요. 예. 그럼 그 뜻은 뭐냐면 건축업자가 빌라를 그 땅을 매수해서 빌라를 지어서 이렇게 매도를 할 수익이 발생하니까 많이 사니까 가격이 오른 거잖아요. 예. 그러면 건축을 지을 수 있는 땅의 모양이나 평수가 맞아야지만 건축업자가 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우리 땅은 필지도 그리고 또 정형 그리고 레벨차가 있다는 거는 고도가 있기 때문에 건축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예. 어려운 건 아니지,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건축비가 많이 들어요, 레벨차가 있다는 것은. 예. 그러면 이 부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건축업자가 찾는 땅에 포함되는 땅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리 땅은 결국은 뭐냐면 단독 다가구 주택에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와서 가격이 상승해야 되는 주택이거든요. 예. 근데 투자자가 단독 다가구를 선택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변 지역이 노후화된 지역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 필지는 재건축 재개발도 안 돼요. 예.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이 이게 안 되는 필지면 투자 수요는 들어오기 힘들고, 그리고 땅의 모양이나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의 활용도가 떨어지면 건축업자가 들어오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매도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예. 예. 그럼 매도자가 많지 않다는 거는 가격에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필지는 지금 매도를 고민하고 계시고 다주택자라서 또 양도세 중과 완화 조건이 있잖아요. 이 기간이 있을 때 매도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다주택자도 한 채를 팔 경우에 저기 중과가 안 붙나요? 지금은 중과 안 붙어요. 아. 내년 5월까지. 예. 네. 이거는 전망이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모양이군요. 전망이 지금 서울에는 토지를 보유하고 땅을 보유한 것 자체는 가격을 상승시킬 수는 있는데 예. 이 땅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매수자가 많으니까 올라가고 지금은 매수자가 적으니까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 땅은 매수자가 찾는 방법, 그러니까 투자 수요가 찾는 거, 건축업자가 찾는 방법 둘 다 좀 맞지 않는 주택이에요. 아. 그러면 그거 말고 단순하게 단독주택을 원하는데 서울의 지하철 역세권에 뭐 저렴한 단독주택을 찾는다라고 하면 그런 수요만 찾는 지역일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수요가 일반 수요보다 적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만큼 가격을 올라가기 힘든 거예요. 수요가 적다는 건 가격이 올라가기 힘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큼 수요가 수요가 좀 적을 수밖에 없는 주택이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양도세 중과 완화 기간에 좀 매도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을 찾는 사람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그걸 따져봤을 때는 계속 가져가는 것보다 매도 전략 취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이 중과가 좀 유예되는 내년 5월까지 좀 빠르게 매도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매도된 후에 또 자금으로 추후 투자 고민하신다면 언제든 저희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으로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실까요? 네, 저희가 그 은평구에 아파트를 하나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그 매도 시기 지금 이제 내놓은 상태인데 네. 지금 이제 그 거래가 없어가지고 지금 조금 됐거든요. 근데 네. 매도 시기를 지금 처분을 해야 맞는지 좀 더 있어야 될지. 네, 은평구에 어떤 아파트인지 저희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네, 그 어떤- 은평구 동광 가련 베르빌이에요. 가련 베르빌 아파트. 이거를 네. 좀 보유하고 계시는데 거주는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은 거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택은 이거 1주택 상황이신가요? 네? 주택은 이거 1주택 이거 하나만 가지고 계세요? 네네. 네, 네네. 1주택 상황이셔서 지금 좀 임대 주시다가 그러면 이걸 좀 팔아야겠다라고 내놨는데 좀 거래가 안 된다. 이게 고민이신 것 같아요. 좀 더 가져갈 만한 그런 아파트인지 아니면 지금 급하게라도 좀 매도를 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가련동의 동강 가련 베르빌 네. 구산역 초역세권 바로 앞에 있는 그렇죠. 한 동짜리 주상복합이네요. 예. 지금 몇 평이에요? 46평이요. 46평. 네. 바로 위에가 또 연신내역이잖아요. 예, 예. 구산역 바로 초역세권에 있고 지하철 네. 한 코스면 연신내역이에요. 연신내. 네, 네, 네. 네. 그리고 뭐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역세권이고 뭐 한 동이지만 주변 지역에 아파트가 거의 없잖아요. 보면 네, 네. 주변 지역에 거의 단독 다가구, 뭐 단독, 뭐 빌라, 뭐 이런 그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파트 예. 희소성도 높고 그래서 아마 지금 가격은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근데 예, 지금 이 주택은요, 지금 46평이라 했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매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매수자가 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지금 뭐 매도 시점을 좀 후에 잡는다, 뭐 네. 좀 지금 잡는다 이것보다는 매수자가 네. 있을 때 지금이라도 바로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아, 매도 예. 시점을 잡는다는 거는. 네, 그 네. 이유가 뭐냐면 네. 이 지역은 단독 아까 말씀드린 단독 빌라 이런 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리고 네. 서울 지역에서도 가격이 좀 저렴한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맞아요. 그리고 네. 전세가 자체도 저렴하기 때문에 뭐 신혼부부라든지 초년생이라든지 또 3호선 라인이 있기 때문에 3호선 네. 라인에 또 도심으로의 출퇴근도 편리하고 예. 6호선 타면 상암동도 편리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업무지구에 있는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에요. 예, 근데 46평은 부담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가족. 네. 주상복합이에요. 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자금이 좀 없는 친구들이 많이 거주를 하는데 네. 46평이라는 주상복합이면 관리비가 내가 다른 빌라나 이런 주택에 들어가 있는 거의 월세 반 정도가 관리비일 거예요, 아마. 관리비는 근데 거기가 좀 굉장히 많이 안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도 그런 부분, 그러니까 평수가 넓고 주상복합이라는 관리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택들이 원래 이 지역에 있는 이 똑같은 지금 아파트, 그러니까 우리가 보유하신 주상복합이 뭐 강남권이나 도심권에 있었다면 훨씬 더 비싸졌을 거예요. 그렇죠. 수요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게 입지의 영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주택을 찾는 수요가 이 지역에서는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어울리지 않는 주택인 거예요, 사실은. 지역적으로 보면. 그 매수자가 나타나면 그냥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이제 부분이 연신내- 또 그리고 네. 지금 뭐 연신내역 GTX라든지 또 그리고 뭐 은평구 전체에 또 재개발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예. 그 아파트들이 다 들어서고 교통이 완성된다라고 하면 그때 뭐 다시 한 번 더 반등의 기회는 있을 수 있지만 그 기간이 네.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고 시간이 네. 시간적으로 많이 남아 있고 지금 임대를 주고 있다는 건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셨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매도하셔서 수익을 실현하시고 내가 좀 입지에 맞는, 그러니까 입지에서 그 주택이 맞는 좀 어울리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양복 입고 자전거 타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네. 좀 어울리는 지역에 어울리는 주택을 좀 구매하는 방법으로 지금은 매도하시는 전략을 취하시고 그 자금을 좀 보유하시는 게 좀 맞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매도 시기를 더 뒤로 미루지는 마시고 매수자가 나타난다면 지금 좀 정리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 편에서 1:1 맞춤형 상담 도움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내 상황에 맞는 좀 투자 조언을 얻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 서울지역번호 02-2638-3916번이고요. 문자 조금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자세하게 고민 내용 적어 보내주셔도 친절하게 전문가의 상담 도움 드릴 겁니다. 자, 바로 다음 전화 또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저희 전화 수화기 조금만 가까이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어떤 네, 고민 네. 함께 좀 살펴볼까요? 아, 제가 지금 한 2년 전에요. 한 네. 2020년에 그때 이제 아파트를 지금 구매를 했거든요. 네. 이제 매수해서 지금 실거주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요즘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막 오락가락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지금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지 정리를 해야 될지 이걸 잘 몰라서 네. 그래서 지금 한번 연락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실제 거주까지 하고 계시는 건데 어떤 아파트 네. 거주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저 여기 경기도 지금 네. 여기 광명시에 있는 하안동이거든요. 네, 하안주공 몇 단지 거주하세요? 네, 저기 12단지 살고 있어요. 12단지. 알겠습니다. 네. 2020년에 매수를 하셔서 실거주까지 하고 계시는데 우선 네네. 가격은 조금 올랐을 텐데 그래도 네네. 이제 좀 여러 가지 시장 분위기상 매도를 해야 하는 네. 게 아닌가 좀 고민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전문가의 눈으로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네네.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하안주공 12단지에 거주를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네네. 하안주공이 지금 실거주 중이신데 2020년도면 딱 2년 정도 됐어요. 그렇죠? 네네. 네. 2년 전에 매수하셨고 지금 2년 뒤면 가격은 좀 올랐을 거예요. 네, 조금 올랐어요. 근데 네. 지금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고 하니까 이걸 매도해야 될지 이렇게 벌써 좀 네.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특히 네, 네. 시청자 1주택이신 분들 또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네. 좀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와 나쁠 때 좀 마음이 빨리 급해서 많이 네. 움직이는 편인 것 같아요, 사실은. 네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실거주 중이잖아요. 네네. 이걸 매도하면 어딘가를 또 사야 돼요, 내가. 네네. 그러면 그쪽에도 부동산 경기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 그쪽도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네네. 그러면 시장 상황이 안 좋고 좋고는 사이클이 계속해서 흘러갈 텐데 순환 방식으로 흘러갈 텐데 네. 우리 아파트가 앞으로 지금 잠깐의 기간을 좀 힘있게 버티고 주면 그리고 그 이후에는 탄력받고 더 상승할 수 있느냐 이게 미래 가치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네. 한주공은 우리 재건축 아파트잖아요. 네네. 재건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는 더 올라갈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 흔들리는 거 전혀 생각 마시고 그냥 네. 보유하시면 돼요. 네. 내가 갈아타기를 해도 결국은 그 부동산도 흔들리긴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아파트는 흔들리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회복하고 그거보다 더 올라갈 아파트란 말이에요. 네네. 지금 우리 안전진단 정밀 안전진단까지 안 갔지. 안전진단은 통과한 상태고 그리고 하안주공 전체를 이게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어서 내년 정도에 아마 수립될 것 같은데 전체 계획을 우리 목동도 아파트 보면 지구 단위 계획해서 전체를 아파트 어떻게 만들겠다, 용적률을 어떻게 주겠다 해서 전체 신도시급으로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네. 하안주공도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그 기본 계획이 아마 수립될 것 같고 지금 하안주공 같은 경우는 교통도 좀 불편하고 사실은 그리고 아파트도 좀 오래되고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하안주공도 평수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러니까 네.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12단지 같은 경우는 걸어서도 서울에 접근이 가능해요. 그렇죠? 네네. 안양천만 네네. 건너면 돼요. 우리가 네네. 경기도 수도권 지역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이유는요. 서울로 얼마나 가깝게 편리하게 갈 수 있느냐거든요. 네네. 우리가 분당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1기 신도시인데 일산보다 가격이 높은 이유는 서울 접근성이 편리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네네. 경기도 수도권 중에 광명이 서울하고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오른쪽으로 서울로 넘어가면 독산역 뒤로 가면요. 네네. 이 독산동에 가면 아파트가 없어요. 네네. 거의 단독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네네. 아파트를 찾는 수요들은 서울과 수도권의 경계에서 가깝기 때문에 광명에 하안주공, 철산주공, 광명역 이쪽 지역에 많이 거주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만큼 수요가 거의 서울 수요가 거의 다 온다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서울의 수요까지 다 접근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구로 디지털 단지잖아요. 네네. 이 지역에 또 업무지구잖아요. 업무지구. 네네. 우리가 거의 20만 명, 15년에서 20만 명이 육박하는 일자리가 창출되어 있는 업무지구예요. 네네. 그리고 또 위쪽으로 가면 철산주공이죠. 네. 철산주공 지금 재건축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왼쪽에는 광명뉴타운. 네네. 광명뉴타운도 지금 재건축하고 있고 새 아파트 입주도 지금 하고 있어요. 네네. 지금부터 하고 있는 이번 달부터 하고 있는 입주하는 장도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주변 지역의 환경도 바뀔 거고 그리고 업무지구 갖춰져 있고 또한 우리가 철산중공인과 광명뉴타운의 재건축이 끝나게 되면 네. 우리 아파트도 재건축이 이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서남권 주변 지역에서 재건축의 이슈를 안고 있는 거는 하안주공밖에 안 남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앞으로의 미래 가치도 더 높아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지금 뭐 거주하신다라고 하면 부동산 시장에 뭐 이렇게 하루하루 일희일비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네. 그냥 내 부동산에 대한 미래 가치가 높은지 낮은지 이런 걸 판단한 다음에 그대로 네. 마음 편하게 보유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마음 편하게 보유하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을 겁니다. 지금이 다 함께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면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더 상승할 만한 아파트다. 굳이 지금 마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편하게 이제 보유 계획 세우시면서 거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언제나 중간중간 마음 흔들리신다면 다시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02-2638-3916번 무료 상담 전화 언제나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조금 편하시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언제나 방송 시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많은 분들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지만 더 많은 분들의 내용을 함께 하고자 시간을 조금 제약해서 5분에서 10분 정도의 상담만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긴 시간 좀 투자에 대한 이야기 전문가와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저희에게 따로 문의를 주시는데요. 그런 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김태준 대표와 함께하는 1대1 상담 시간이 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다시 한번 좀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이런 부동산 고민을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적으로 좀 더 길게 가져가서 모든 부분들을 다 아는 상태에서 진단하는 게 훨씬 더 좀 빠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찰을 하고 병원을 가고 진찰을 할 때도 가정들을 여러 가지 가정들 내가 아픈 것들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해야지만 결과를 도출하고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들 여건들에 맞게 우리가 뭐 이런 부동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런 1대1 대면 상담을 통해서 좀 긴 시간을 함께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그리고 내가 앞으로 투자해야 될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를 좀 어떻게 움직이는 게 좋을까를 좀 뭐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번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지금 부동산 경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동산이 지금 거래가 꽁꽁 얼어 있다라고만 판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통이라든지 또 개발 계획들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 또는 뭐 업무지구 개발이라든지 또 말대로 교통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이런 주변의 개발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고 있어서 그 지역이 천지개벽으로 바뀌는 지역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지역도 지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받으면서 아직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미리 선점해 둔다라고 하면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충분히 이 자리가 현재는 입지가 좋지 않은 자리이지만 추후에는 입지가 좋은 자리로 변해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폭이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투자적인 목적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가격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본다라고 하면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시간 활용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서는 누가 봐도 좋은 부동산이 따로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또 투자하는 사람, 그 투자하는 사람의 성향이나 자금 그리고 기간을 얼마나 설정하느냐에 따라 좀 그 투자 목적이 달라지긴 합니다. 여러분의 1대1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 이용해 보세요. 나가고 있는 전화 02-2638-3916번으로 1대1 대면 상담 문의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참여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또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제가 그 용인 수지에 네. 루체스타 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너무 안 올라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말씀 주신 오피스텔 그러면 지금 임대 목적으로 맞춰놓고 계신 걸까요? 일찍 임대 주고 있어요. 월세 받고 계실까요? 네네. 용인 수지구의 루체스타 오피스텔을 말씀 주셨는데 좀 투자 목적으로 월세를 받고 계시지만 어쨌든 가격이 조금 많이 안 오른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네. 향후 시세 차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오피스텔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가격이 안 오른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지금 한참 이거- 갖고 있는데, 네. 매수한 목적이 가격을 올려서 차익형으로 보신 거예요? 아니면 월세를 받아서 내가 월세 수익형으로 보신 거예요? 일단 뭐 임대 넣고 돈을 좀 받자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약간의 차익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부동산 네, 시장에서 욕심을 두 가지를 부리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는 임대 수익 목적으로는 괜찮은데요. 네. 차익형 부동산으로는 적합하진 않아요. 아, 우리 오피스텔 아무래도- 같은 경우는 동천역, 신분당선 동천역 역세권에 있는 오피스텔이에요. 네. 그리고 이 신분당선 라인으로 용인 수지 지역에 보면 아파트 가격은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오르는데 오피스텔 가격은 제자리 걸음이에요. 네. 거의 안 올랐어요.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떨어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았어요. 네. 왜냐? 월세 수익이 그대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큰 공실 없이 계속해서 고정돼 있기 때문에 네. 제자리, 가격은 제자리고 월세 수익의 목적인 사람들 위주로 이동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이건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아, 매도를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월세 수익이 목적인데 그러면 왜 매도를 하느냐? 우리 오피스텔이 이제 연식이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지만 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연식이 되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우리 신규로 생기는 오피스텔보다 공실률이 높아질 거예요. 아, 예. 또 그리고 우리가 이 용인 수지 동천역 주변 지역에 월세를 임대를 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주변 지역에 뭐 판교라든지 서울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직장인들이잖아요. 네. 그 직장인들이 지하철 타고 동천역까지 와서 우리 집까지 동천역에서 또 5분을 걸어서 우리 오피스텔까지 가는 이런 번거로움을 하면서 월세를 살까요? 아니면 판교라든지 강남권에도 월세가 여기서 1, 20만 원 정도는 차익이 나겠지만 강남권에도 월세 하는 오피스텔 공급이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선택할까요? 아무래도 그쪽이 낫겠죠. 네. 그러면 수요가 점차 그냥 아까 노후도에 따라 아니면 그러고 임차 수요의 성향에 따라서 수요가 계속해서 떨어진다라고 하면 지금 새 거였기 때문에 임대 수익은 좋았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임대 수익이 낮아질 거란 말이에요. 아, 그리고 오피스텔 자체는 우리가 월세를 받는데 우리 이 오피스텔을 월세를 받는데 뭐 수익률이 5% 정도 난다라고 하면 네. 은행권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7% 정도 수익이 나야 되는데 네. 지금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이자 내고 나면 수익률이 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수익률도 좀 떨어지게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임대 목적의 수익이 좋은 장점들이 있었지만 단점들도 몇 가지 있죠. 지금 보니까. 네. 그러면 단점이 있다는 거는 내가 처분할 수 있을 때 처분하고 그 장점이 좀 많이 쌓인 지역의 임대를 또 월세 수익 목적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매도하시고 네. 지금 임대 수익 목적으로 내가 월세 받을 목적으로 그리고 차익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지역들은요. 차라리 서울권 지역에 지하철 역세권 지역에 보면 뭐 왕십리역이라든지 그리고 영등포역이라든지 지금은 그 지역들이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교통의 요지 지역이고 흔히 서울에서는 많이 알려진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가보면 되게 노후되고 낙후돼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구도심이잖아요. 그 지역들은. 그렇죠. 네. 구도심이다 보니까 더 낙후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들은 개발 호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교통이 중심 지역이고 업무지구도 가깝고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노후되고 낙후됐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안 찾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그 지역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런 지역들이 변하면서 다른 환경으로 바뀐다라고 하면 그 지역의 수요들이 임대 수요들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월세 수익도 훨씬 더 좋아질 거고. 아, 그리고 개발로 인해서 토지 땅값이 올라가면서 주변 지역의 오피스텔이나 주택의 가격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지역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거 매도하시고 네. 왕십리역이라든지 영등포역이라든지 이쪽 지역이 지금 교통의 중심이긴 한데 좀 노후된 지역이에요. 주변이. 네네네. 이런 지역들 좀 눈여겨보시고 좀 선택하시면 좋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우선 말씀하셨던 시세 차익을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오피스텔이라는 말씀과 함께 월세 수익을 얻기에도 조금 더 좋은 지역이 있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우선은 빠르게 좀 매도 계획 세워보시고 그 다음 투자처 정해진다면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신 후에 결정하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심사님 오늘 어떤 고민 좀 함께 이야기 나눌까요? 제가 영등포의 동아이코빌 살고 있는데요. 네, 네. 지금 이제 부동산 경기가 자꾸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네. 지금 매도를 해도 좋을지 아니면 아. 더 있어도 좋을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영등포의 동아 에코빌 아파트 말씀 주셨는데 네, 거주하고 계시고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2016년도에 이사 왔거든요. 네, 2016년부터 네. 좋을 때 이사를 오셔서 이제 지금 좀 네. 꼭지가 아닌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올랐죠. 예. 네, 한번 향후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실거주 중이세요? 네, 지금 실제 살고 있어요. 아, 거주하고 계시고. 네. 지금 요걸 지금 거주하고 계신데 네. 전망이 궁금하신 거네, 그러면. 네, 이제 자꾸 부동산 집값 떨어진다고 하니까 네. 지금 제일 올랐을 때 팔고 가는 게 맞는지 지금 아니면 더 뭐 오를 수 이걸 있는지. 판다, 매도를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장 네네. 상황이 불안하니까 이 전망이 대부분 다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 질문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네. 제가 볼 땐 동아이코빌은요, 네. 그대로 보유하셔도 돼요. 아, 그럴까요? 네. 이거 보유하셔도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신도림하고 신도림 지역, 또 영등포 지역, 구로역 지역, 이 물레역, 이런 지하철역 라인 이 지역에 동아이코빌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가격이 그렇게 크게 뭐 가격이 부동산 경기를 타고 올랐다라고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덜 올랐고요. 네. 떨어질 때도 적게 떨어져요. 지금 뭐 다른 지역들 보면 뭐 4억이 떨어졌다, 전고점 대비해서 2억이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동아이코빌은 지금 전고점 대비해서 1억도 안 떨어졌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예. 이 주변 지역이 가격이 안 조정을 안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 가까워서 그럴까요? 주변 지역의 업무지구와 네. 구도심이다 보니까 업무지구와 기존 갖춰져 있는 인프라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 환경만 조금 나쁠 뿐이고 거주 환경이 나쁘다 보니까 그만큼 집값이 싼 거예요. 가격이 저렴한데 주변에 네. 업무지구나 교통이나 편의성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요들이 계속해서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도림역으로 가면 우리가 편리성은 다 갖추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영등포역, 신도림역이면 교통위까지 내가 다 만족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먼저 바로 조금 올라가면 여의도에 가면 직장인 수요까지, 음, 직장인 수요까지 다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수요들이 이 지역을 자꾸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조정을 덜 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지역의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거주 환경이잖아요, 사실은. 주변. 네, 좀 뭐 그렇죠. 교육 문제라든지 또 거주 환경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지역은 중공업지 종합 발전 계획에 의해서 우리 뭐 이런 중공업지 발전 계획들은 많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중공업지를 개발해서 업무와 상업 그리고 뭐 주거 이런 형태로 개발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네. 서울시, 그러니까 서울시는 25개 구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정책은 균형 발전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이 한 지역만 개발해서 한 지역만 좋아지고 다른 지역은 슬럼화되고 이건 맞지 않는 현상이잖아요. 네. 고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되는 건데 영등포 지역이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너무 낙후되어 있어요. 뭐 주변에 바로 옆으로 목동이라든지 아니면 동작구라든지 이런 지역에 비해서 너무 낙후돼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을 집중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뭐 중공업 종합 발전 계획이라든지 뭐 지하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영등포에 네. 이만 수많은 개발 계획이 나올 이유가 없는데 그 이유 때문이래요. 그러면 그게 지금 완성되어 있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뭐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확 바뀌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타이밍 시간에 따라서도 가격이 또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경기에 뭐 이 시장 상황에 좀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거주하시는 거 실거주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남들보다 덜 떨어지고 남들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아파트다라는 기분 좋은 의견 드렸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거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언제나 시청하시는 여러분도 내 마음속에 있는 짐 좀 전문가와 대화 통해서 내려놓고 싶다 하신다면
전화 이용하세요. 02-2638-3916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네. 제가 광교에 살고 있는데 광교 레이크 스위첸 35평 살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앞으로 전망도 궁금하고 네. 지금 좀 부동산이 불안하니까 음. 매도하는 게 나을까 싶고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오늘은 거주하고 계시는 집에 대해서 좀 불안한 마음이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바로 한번 살펴볼 텐데 광교 레이크 스웨첸 35평 아파트 거주 중이시고 이걸 좀 매도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래도 계속 좀 가지고 가는 게 나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마 며칠 전에 금리 인상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좀 더 안 좋아진다는 안 좋은 소식들이 원체 많이 들리니까 뭐 네. 스마트폰이라든지 TV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지나가다가 우연히 봐도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불안해하세요. 특히 뭐 지금 요즘 뉴스에 보면 뭐 영끌족들이 대출을 활용해서 받는데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많이들 불안해하시거든요. 네. 네, 지금 부동산은 이런 시장이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네. 항상 부동산이 막 상승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 네, 네. 부동산이라는 게 등락이라는 건 분명히 있는데 그 등락에서 얼마나 잘 움직이고 많이 오를 때 많이 오르고 안 떨어질 때 잘 안 떨어지고 이런 부동산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마음을 불안해 가지 마시고 내 부동산이 어떤지만 판단하시면 될 거예요. 아, 네. 지금 우리 강교 레이크 스위첸 아파트인데요. 네, 네. 우리 아파트 가격이 한 3년, 4년 사이에 2배 정도 올랐어요. 아, 네, 맞아요. 2배 정도 뭐 정확한 금액으로 2배는 아니지만 그래도 2배 정도 올랐어요. 이 2배 오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기 이 지역이 단점이 많거든요. 뭐냐면 초등학교 가려면 흥덕 초등학교 가야 되는데 뭐 한 15분 정도 걸려요. 초등학생이 걸어가게. 아, 네. 그리고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학군도 좀 별로고 교통도 좀 어려워요. 네. 근데 우리 아파트가 가격이 2배 오른 이유는요. 강교라는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네, 네. 강교인데 강교 중앙역, 그러니까 강교 중심지에 있는 아파트 전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아, 전세가 8억 네. 정도 해요. 아, 네. 근데 우리 아파트가 8억이잖아요. 아, 네, 네. 뭐 호가는 더 낮은 것도 있고 더 높은 것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8억 정도라고 치면 네. 강교의 전세가면 살 수 있는 아파트예요. 음, 전세를 가느니 내 집 마련을 하자라는 수요가 많이 찾아서 가격이 오른 지구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그러면 강교의 전세가가 더 오르면 우리 아파트도 오르겠죠. 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파트는. 음, 강교가 전세값이 오르려면요. 네. 판교, 그다음에 위례, 강남 이 지역이 먼저 올라야 우리 게 올라요. 아, 강교가. 네. 그럼 강교가 올라야 우리가 올라요.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에 전세가나 매매가가 금리 때문에 올라요? 조금은 오르기가 힘들겠죠. 네, 요새 그래서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아파트는 가격이 지금 오르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면 지금 네. 대안은 내가 자금의 여유가 조금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걸 매도하고 추가로 내가 여유 자금, 대출을 활용하는 건 아니에요. 네. 여유 자금이 조금 있다라고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우리 아파트는 강교 눈치를 볼 거고 강교는 판교, 위례, 강남을 눈치를 볼 거 아니에요. 네, 네.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자금이 가능하시면 아, 네. 갈아타기 매도하시고 갈아타야 되고요. 아, 내가 자금이 안 돼요. 자금이 안 되면 그냥 그대로 보유하셔도 됩니다. 아, 강교의 네. 전세가는 제가 볼 때는 강교라든지 강남이나 위례 같은 경우는 부동산의 호가들, 매매가들은 많이 좀 흔들릴 수는 있는데요. 전세가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강남이나 위례나 이 지역 쪽, 그러니까 이 동부권 라인에서 동남권 라인에서는요. 이제 네.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네. 입주 물량,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는 물량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아래쪽인 수원이나 뭐 동탄이나 이런 지역을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한 단계 위쪽에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아파트에서 위쪽으로 갈 수 있으면 가고 아니면 전세가는 빠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대로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강교의 네, 전세가가 안 빠지면 우리 아파트 가격도 그렇게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아, 아까 그랬죠. 강교의 전세가 때문에 우리 아파트가 오른 거라고. 그러면 아, 네. 강교의 전세가가 빠져야 우리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강교라든지 강남권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전세가들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서 가격이 그렇게 많이 흔들리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호가들 뭐 부동산에 보면 호가들은 좀 흔들리고 움직이긴 할 겁니다, 아마. 네네. 뭐 8억이었던 게 7억 5천도 생겼다가 어떤 친구는 8억 5천도 있다가 뭐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왔다 갔다. 그게 네. 너무 뭐 연연하지 마시고 내 부동산을 판단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이 지역의 전세가가 빠졌구나. 그러면 내가 파는 타이밍이 왔구나. 아니면 이 지역의 전세가는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하면 그대로 유지는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도 좀 마음 놓일 수 있는 답변 드렸습니다. 우선은 내 집 계속해서 보유해도 된다 의견 드렸지만 여유 자금이 되신다면 오히려 상급지로 좀 한 타임 갈아탈 그런 시기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잘 판단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나가고 있는 상담 전화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언제나 여러분 편에서 도움 드리고 있어요.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들 몇 개 좀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2040 쓰시는 시청자분 주신 사연인데요. 서대문구 홍제동에 무학재 한화 아파트에 2년 동안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인데 매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아마 문자 사연도 이렇게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뭐 경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흔들리시는 것 같은데 특히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을 좀 넓게 하시는데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홍제동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제동 지역은 서부권 지역에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이런 형태들이 많이들 개발되고 있는데 특히 그 위쪽인 은평구 지역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제동 지역은 이 지역들은 거의 안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홍제동 지역은 예전에 추진했던 지역들도 무산돼서 그대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역이 주변 지역이 많이들 개발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특히 서대문구청에서도 직권으로 뭐 개미마을 개발이라든지 뭐 홍제 4구역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들을 빨리 진행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들은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주변 지역이 많이들 변화될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적으로 있으신 분들은 그 변화를 좀 더 누리시고 나오셔도 충분하다. 그래서 도심 3호선 라인으로 도심 접근성이 가깝고 그리고 뭐 강남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지구의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해서 쌓일 것이다. 예전에는 뭐 은평구보다 비쌌던 지역이 지금 은평구보다 가격이 또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만큼 회복할 수 있는 폭도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보유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요즘은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특히나 내가 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의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짧은 기간 일희일비하지 않고 또 장기간으로 멀리 내다봐야 성공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내 큰 자산이 하나에 묶여 있는 것만큼 계속 여기에 좀 신경 쓰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자산 더 든든하고 또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하는 1:1 대면 상담 시간도 마련되어 있거든요. 방송 시간 내 모든 정보를 좀 오픈하기는 부끄럽다 하시는 분들도 참여하셔도 좋겠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처음부터 차근차근 투자 계획 세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도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16번으로 문의 주시면 김태준 대표와 함께하는 1:1 대면 상담 안내 조금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1부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잠시 후 2부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민 만나기 위해 돌아올 테니까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